안녕하세요. 이진호 교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입니다. 그 시 구절이 저의 가슴에 이렇게 파고들어가지고 자주 이제 읽게 되는데요. 요겁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라. 저는 이 시를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데 특히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그 구절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인 것이다. 또는 여러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집단을 이루고 살지만 그 집단 속에서도 결국 내가 해야 될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중요하죠. 몇 해 전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문화 강좌에 강의하러 오신 이 정호승 시인이 이 19절 수선화에게를 강연 중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살아가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라는 그 시인의 그 말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또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감정 상태가 아닐까요? 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출 필요 없이 혼자서 하는 여행이 우리 중년이나 또는 청장년층에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혼자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면 좋은 거는 그거더라고요. 딴 사람의 기분 맞출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 지방의 특산품이나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서는 저 같은 경우 여수를 갔는데도 같이 간 일행이 여수 그 유명한 돌게장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장을 먹고 싶어서 여수를 왔는데 고민해서 다른 걸 먹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남의 비유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이와 같은 여행, 특히 혼자 가는 여행은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본 사상가이죠. 사이토 다카시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인간만 고독한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도 고독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혼자다. 라는 사이토 다카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혼자라는 것은 진정한 그 의미를 혼자 여행할 때 느끼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혼자 여행의 즐거움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독을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바로 여행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고독에 몸부림치기보다는 내가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독을 껴안고 고독의 주인이 되는 여행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나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일보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혼자 하는 여행이 주는 혜택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서 잠시 떠나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터나 가정이 너무 힘들 때 잠깐 떠나서 객관적으로 나의 일터나 가정을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심리적 위안을 갖게 되더라고요. 고도원 작가는 그의 책 잠깐 멈춤에서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을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잠시 멈출 수 있는 기회 혹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왜 멈춤이라고 할까요? 여행은 반복됨에서부터의 탈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행은 항상 일시적입니다. 지금 머무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항시적인 탈출, 일시적 탈출이 바로 여행인 것이죠. 저는 이제 방학이 되면 주로 가까운 이제 중국이나 또는 대만이나 예전에는 뭐 일본도 간혹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를 가게 되면 주택가를 주로 갑니다. 홍콩의 주택가라든지 또는 타이베이의 주택가 또는 일본 오사카나 동경의 한적한 주택가를 주로 배낭을 메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주로 25,000보 정도 이렇게 걸을 정도로 거의 식사할 때 좀 빼고는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좀 구경하는 그런 재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그 여행은 그 지역을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 또 내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여행은 미지의 세계에 나를 던지는 행위인 거죠. 그 미지의 세계, 동경, 타이베이, 홍콩, 오사카의 그 주택가에 걸으면서 처음 와본 그 미지의 세계를 간다라는 것은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 선엄적인 무엇들이 지배하는 시 공간을 저에게 제공해 줍니다. 교토의 그 생선 시장을 걷다 보면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선술집에 잠시 들려 일본식 가정식 안주도 맛보게 되고 또한 그런 어떠한 사람 살아가는 냄새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저는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신감 회복을 들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일터에서 좀 힘도 붙이게 되고요. 또 본의 아니게 이직하거나 조기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또는 뭐 이런 어떠한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 살아가는 힘을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광고인 김홍탁 씨는 자극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궤적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행을 떠나라. 낯선 곳에 자신을 던져라.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즐기고 생의 용적을 넓혀라. 그 뜨거운 체험을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그대들은 작가가 될 수 있고 아티스트가 될 수 있고 광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극받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따분한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극받는 삶. 저는 자극받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그 여가 활동은 혼자 떠나는 순례. 전 순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숭고한 순례를 통해서 낯선 곳에 나를 던지는 그러한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다라는 의미의 한자 망을 파자해 보면요, 이 글자에는 마음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은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잠시 여유를 갖는 것은 멋진 성장을 위한 마디입니다. 그 마디를 통해서 청년, 중년, 그리고 노년의 도약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차동엽 신부님이 혼자 하는 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에게 고독처럼 좋은 보약은 없다. 고독에 머물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고독이 안에서 불안이 변하여 평화가,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움틀 것이다. 고독의 열매는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새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서 좋은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상태라는 것이죠. 결단코 부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네, 고독은 불안과 미움의 성징을 바꾸는 마법이기도 합니다. 고독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그 상태이죠. 혼자 하는 여행, 미움, 불안, 불만, 불행, 손해를 색다르게 보게 합니다. 나의 여행에서 선택한 그 많은 것들은 바로 내 의지에 의한 것이죠. 내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들어와도, 또는 배를 놓쳐서 버스를 잘못 타도, 식당을 잘못 가도 나를 자책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유럽을 여행할 때 한국에서 잘못 예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딜레이해서 예약을 해서 뜻하지 않게 배를 타러 갔더니 그 다음날 배였던 것이죠. 그럴 때 생겼던 하루간의 공간 동안 다시 기차를 타고 그 동네를 살피게 되고, 가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갔을 때 보지 못할 뻔했던 것을 가서 사람을 만나고 동네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동네에 낚시꾼들이 과연 무엇을 잡는지를 보게 되고,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지금도 어떠한 유럽 여행했을 때보다도 더 강하게 저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해서 저를 자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 여행의 하루의 그 시간은 저한테 놀라운 휴식의 시간과 성찰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말로 혼자 하는 여행의 커다란 혜택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혼자 하는 여행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는 여행입니다. 혼자 여행을 가면서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돌아다닐 곳을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나는 나와 대화를 합니다. 나와 대화가 가능한 시공간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제 일상에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연구 공간에서, 강의 공간에서 저는 만족은 하지만 저와의 대화를 그리 많이는 못합니다. 제가 저와의 대화를 하는 시공간은 바로 여행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 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하는 여행, 바로 이러한 나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에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 여행만 여행이 아니라 우리나라 좋은 곳을 혼자 1박 2일, 아니 반나절이라도 버스 타고 가서 사진도 찍고 동네도 거닐면서 여러 가지 풍경을 마음속으로 가져오는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멋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혼자 하는 여행을 통한 값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